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 브렉시트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 축구판 브렉시트가 발생했다고요? 네, 그 축구종가 잉글랜드가 오늘 프랑스에서 열린 유로 2016 16강에서 축구 변방 아이슬란드에 1대 역전패를 당하면서 탈락했는데요. 네. 그 영국이 지난 23일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는데 불과 사흘 만에 축구대표팀이 또 한 번 유럽 무대에서 떨어져 나가는 축구판 브렉시트가 벌어졌고요. 그래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영국이 나흘간 유럽에서 2번 떨어져 나갔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한 네티즌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사칭해서 그 SNS에 남긴 또 한 번 유럽에서 떨어져 나갔군요란 글이 전 세계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건 이제 탈퇴였는데 이번엔 탈락이군요. 네. 자, 반면에 이 아이슬란드는 돌풍을 일으킨 거네요. 네, 그 북유럽 작은 섬나라 아이슬란드가 사실 그 인구가 33만 명이고요. 네. 서울 도봉구 35만 명보다 적은데요. 추운 날씨 탓에 축구장이 많지 않고 프로 선수는 100여 명에 불과하고 다수가 축구에 투잡을 뛰는데요. 네. 그 감독은 치과 의사, 골키퍼는 영화 감독입니다. 그 아이슬란드가 유로의 첫 출전에서 조별리그에서 1승 2무로 16강에 진출한 데 이어서 잉글랜드까지 격침시키고 8강에 올랐고요. 그래서 얼음나라 아이슬란드는 마치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우리나라처럼 뜨거운데요. 네네. TV 시청 점유율이 99.8%, 시청률이 68.5%에 달하고요. 전체 인구의 약 10%인 3만 명이 프랑스로 응원 갈 정도입니다. 대단하군요. 이 스포츠에서 뭐 이런 드라마 우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드디어 이제 유로 2016 8강 대진이 확정된 거군요. 네, 이탈리아가 오늘 스페인을 2대0으로 꺾고 8강에 진출해서 7월 3일에 독일과 4강행을 다투게 됐는데 미리 보는 결승전이고요. 호날두 선수를 앞세운 포르투갈은 7월 1일에 폴란드, 돌풍의 팀 웨일스는 7월 2일에 벨기에,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7월 4일에 개최국 프랑스와 8강전을 치릅니다. 네, 자, 이 아르헨티나 메시 선수 이 코파 아메리카 경기 후에 은퇴 의사 밝혔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 은퇴를 말리는 움직임 거세다면서요. 네, 그 리오넬 메시 선수가 어제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서 패해서 생애 4번째 국가대표 준우승에 그친 뒤에 대표팀 은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 마라도나가 우리는 메시를 외로운 곳으로 몰아넣었고 메시는 2018년 월드컵에서 세계 챔피언에 도전해야 한다고 만류했고요. 그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까지 그 SNS에 떠나지 마세요 리오란 뜻의 그 해시태그를 달았는데 그 리오는 메시의 애칭입니다. 그 한편 신원 미상의 인물이 아르헨티나 축구협회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는 전화를 걸어서 그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 여러 가지 일이 있었군요. 자, 국내 프로야구 1위 두산과 2위 NC가 오늘 맞붙고 있어요. 네, 그 잠실에서는 2위 NC가 그 선두 두산을 맞아서 4회초 현재 1대 0으로 앞서 있고요. 광주에서는 기아가 LG를 상대로 3회 말 현재 1대 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고척에서는 3회 말 현재 하나가 넥센에 7대 0으로 크게 앞서 있고요. 네. 수원에서는 3회초 현재 SK가 KT에 5대 0으로 이기고 있고 부산에서는 3회 말 현재 롯데가 삼성에 1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미국 프로야구에서 활약 중인 우리 선수들 오늘은 어땠습니까? 네, 텍사스 추신수 선수가 뉴욕 양키스전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서 5타수 2안타 2타점 1도루를 기록했고요. 네. 그 추신수 선수가 5대6으로 뒤진 9회 초 노아웃 1루에서 원스트라이크 3볼에서 갑자기 비가 내려서 경기가 중단됐고요. 네. 무려 3시간 35분 만인 새벽 2시경에 재개된 경기에서 그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네. 그 이후에 텍사스가 9회 초에 4점을 뽑아서 9대6 역전승을 거뒀고요. 네. 그 최근에 마무리로 승격한 세인트루이스 투수 오승환 선수는 결장했고 네. 팀은 2대6으로 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소식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멀고도 가까운 나라. 중국은 지금. China Today. 네, 이 화요일에 차이나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우주 강국의 꿈을 키우는 중국의 우주 굴기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고려대 연구교수인 홍인표 박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요. 네. 중국 얘기할 때 대국 굴기, 군사 굴기, 우주 굴기. 이 굴기가 뭔가요? 굴기 일어선다. 일어선다. 우뚝 일어선다 이런 뜻이죠. 네. 자, 이 중국이 얼마 전에 차세대 로켓 발사에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6월 25일 중국이 차세대 운반 로켓 창정 7호라는 걸 갖다 성공적으로 발사했는데요. 네. 이 중국은 그러니까 자체 개발한 로켓에다가 창정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네. 1호, 2호, 3호 쭉 붙였는데 네. 이번에는 7호 이 시리즈로 이름을 붙였는데 이번에는 7호였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은 차세대 운반 로켓이다. 네. 그런데 차세대 운반 로켓은 이번에 처음 발사에 성공한 건데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하면은 기존의 로켓보다는 물건을 훨씬 더 많이 실을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친환경 연료. 네. 그러니까 유해 물질이 없는 이런 액체 연료를 사용했다. 이런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번 창정 7호 같은 경우는 13.5톤을 실을 수 있는데요. 네. 기존 로켓 같은 경우는 한 8톤 정도 했으니까 좀 많이 늘었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번에 우주선을 이번에 로켓을 발사한 데가 하이난성의 원창이라고 네. 이게 해안가에 있는 겁니다. 네네. 중국은 역시 기존에 있는 발사기지는 3곳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원창해서 4곳으로 늘어났는데 네. 이게 그 해안가에 생긴 건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해안가보다 내륙에 있는 건 왜냐하면은 보안상 이유 때문에 혹시나 적국이 누군지 모르지만 적국이 네. 폭격할지 모른다 해서 네. 내륙 지방에다가 했는데 이번에는 원창에서 로켓을 발사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안 지방에다 발사 기지를 만들면은 이게 연료가 적게 든다고 그래요. 적도하고 훨씬 가깝기 때문에 네. 이게 또 남부 지방에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론점이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창정 7호 말고 지금 창정 5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한 5월 그러니까 올 9월 달에 쏠 예정인데요. 이거는 화물 한 25톤. 그러니까 창정 7호보다 한 2배가 더 늘어나는. 그렇군요. 이걸 갖다 또 쏠 예정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하는 건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네. 이게 궁금한데 그죠? 그렇습니다. 이는 슈퍼로켓을 갖다 개발하겠다는 건데요. 네. 이 슈퍼로켓이라는 게 뭐냐면 유인 달 착륙에 사용할 로켓이면 아하. 적어도 길이가 적어도 100m가 넘고 네. 지름이 10m가 돼야 되는데 현재 창정 7호 로켓 같은 경우 한 53m거든요. 네. 이것보다는 2배 이상 더 큰 이런 슈퍼 로켓을 만들겠다. 유인 달 착륙까지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 목표가 2025년으로 2025년 목표를 잡아놨습니다. 이게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자, 그런데 궁금한 게요. 그동안에 뭐 우주 강국 이렇게 부르면 미와 소 냉전 시대부터 결국은 두 나라가 중심이었는데 이 미국 러시아하고 비교하면 중국의 우주 항공 기술이 어느 정도인가 궁금한데 아직은 좀 격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분명한 격차가 있다고 봐야 네. 되겠고요. 그런데 이게 워낙 출발이 늦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1958년에 인공위성 발사를 계획했는데 네. 그러니까 소련이 처음 인공위성 쏘아 올린 게 1957년이거든요. 1년 뒤에. 그건 늦지 않았네요. 그건 늦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 로켓의 아버지라고 이게 한자로 쓰면 전학삼이라고 하고요. 네네. 중국말로 읽으면 첸슈의 선이라는 이런 분이 이제 유명한 분이 있는데 네. 이분 주도로 해서 이제 로켓 개발, 인공위성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아니고 문화혁명의 영향 때문에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1970년 4월에 세계에서 5번째로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긴 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 문화혁명 여파 때문에 여력이 없어가지고 계속 우주항공 분야에 눈을 못 돌렸고요. 그러다가 1992년에 유인우주선 발사 계획을 갖다가 수립해가지고 22년에 그러니까 공백이 생긴 거죠. 문화혁명 때문에 그 공백이 생겼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제력이 생겼기 때문에 부랴부랴 또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우주 개발에 소홀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틈을 갖다가 틈타서 열심히 따라가서 지금은 미국과 러시아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요. 2003년에 최초의 유인우주선 선저 5호를 발사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미국 러시아에 있어서 세계 3위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언젠가는 미국과 러시아를 제치고 중국이 세계 제1의 우주항공
최강국이 되겠다 이런 꿈도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우주 항공 기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로켓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인공위성을 갖다 실어야 되니까. 날아가야죠. 뭐. 네, 날아가야죠. 대기권 밖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이 자체 개발한 창정 로켓 보면은 이번에 발사한 게 창정 7호였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다 합쳐가지고 창정 시리즈 로켓 발사가 230번이 있었습니다. 하하. 그런데 성공률이 95% 세계 최고 네. 수준입니다. 아, 그렇군요. 로켓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아주 노하우를 탄탄하게 쌓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뭐 세계적으로 불황 얘기도 하고 경기 침체 또 브렉시트까지 터졌는데 중국이 이 당장은 돈이 안 되는 우주 개발에 이렇게 집착하는 까닭 있습니까? 있죠. 뭔가요? 우주공산이다. 우주는. 우주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그래서 중국 지도부는 우리가 먼저 기회를 선점하자. 그러면 국민들에게 하면 된다는 일종의 자신감을 갖다 심어주는데 네. 우주 개발만큼 확실한 선전 수단이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은 충분히 우리가 넣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이를테면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꿈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꿈. 예. 네. 일단 차이나 드림. 네. 이 우주 강국의 꿈을 갖다 이루는 것이 바로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거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역사적 사실을 보면 또 우리가 이해가 좀 되는 게 네. 세계가 산업혁명 일으키고 있을 때 중국은 그것도 잠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죠. 그죠? 봉건 왕조 시대였으니까요. 봉건 왕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미국 같은 데서 비행기를 갖다 많이 탔을 때 중국은 겨우 철도 깔고 있었다 이거죠. 아. 그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아폴로 우주선을 갖다가 쏴가지고 사람이 달에 착륙했을 때 네. 그때 자기들은 인공위성 이제 겨우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 3000년 역사를 보면은 중국은 항상 앞서 나갔는데 마지막 몇 년을 못 참아가지고 항상 추월당했다. 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주 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실력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업용 위성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갖다 대신 쏴주면 이거는 뭐 나름대로 돈이 된다. 아하. 네네. 이제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우주 개발에서 쌓은 기술 같은 경우는 보면은 산업 파급 효과 이것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우주전에 미리 대비한다는 포석도 있습니다. 미래 우주전. 예, 일종의 이제 스타워즈네요. 스타워즈를 네. 갖다가 할 때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모든 우주 개발 계획이 인민해방군 주도로 네. 군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여기에 민간 그다음에 민관학이 이제 합동으로 이제 연결돼 가지고 네. 기술자 한 40만 명이 우주 항공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의 다용도, 다목적의 의미가 담겨 있군요. 그렇습니다. 산업 발전 또 이 중국 국민들에게 꿈을 준다, 이 군사용 뭐 등등 무주공산을 그럼 이게 먼저 중국이 우주를 개척하겠다 이런 의지도 있는 거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 아, 이게 굉장히 만만치 않은 투자인데 자, 이렇게 이 중국이 투자를 한 결과 우주항공 기술이요. 아까 3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간 비결 있습니까? 예, 이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역시 중국 지도부의 강한 의지가 주요했다고 볼 수 네네. 있죠. 왜냐하면 국력 상정으로 우주항공 기술을 갖다 삼았다는 거고요. 또 이 사람들은 보면 원대하고 장기적인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일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다 네네. 이런 거고요. 또 지도부의 의지가 워낙 강하니까 예산 확보도 수월해지고 인력 동원 이런 것도 수월해진다 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이 로켓이나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른바 동전의 양면으로 볼 수 있는데 로켓 같은 경우는 민간이 사실 개발하는 거지만 네. 또 군 입장에서는 그게 미사일이지 않습니까? 아, 요거 우리 저 북한에서 미사일 북한하고 쏠 똑같은 때마다 거죠. 우리가 지적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민하고 군하고 이제 합쳐가지고 네. 일을 하는 거고요. 또 이게 후발주자다 보니까 선진 기술 도입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학산 박사 이런 분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해왔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MIT 석사 그리고 칼텍에서 박사를 따는 분이거든요. 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첨단 과학자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분이 이제 후진 양성을 하고 또 중국 정부 차원에서는 구소련에서 우주항공 기술을 배워오고 네. 또 요즘은 또 러시아하고 지금 우주항공 분야에서 협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맞물리면서 중국의 우주항공 기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럼 있겠습니다. 중국의 우주 굴기, 이 우주 강국의 최종 목표 뭐가 될까요? 있죠.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항구적인 우주 정거장을 갖다 세우겠다는 겁니다. 아하. 요거는 뭐냐면 한 2020년 아니면 2022년에 이걸 세우겠다는 건데 네. 사실 이번에 창정 7호를 발사한 것도 우주 정거장 건설을 위한 하나의 행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달 탐사 여기 2025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달에 네. 착륙시키겠다는 거고요. 아하. 또 화성 이거는 지금 2020년에 화성 탐사를 갖다 화성 탐사선을 보내겠다는 네. 건데요. 이 달하고 화성 탐사하는 거는 자원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뭔가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2021년이 되면은 중국 공산당 창당이 100주년이 되는데 네. 그때 점에서 획기적인 무슨 성과를 내놓을 거다. 아하. 이렇게 전망할 수 한번 있겠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차이나 투데이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고려대 연구교수인 홍인표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요즘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2017년형으로 업그레이드. 더 경제적으로. 실속 있는 베이직 드림 출시. 더 안전하게. 빈틈없는 8개 에어백. 더 다이나믹하게. 이지트로닉 변속기까지. 더 넥스트 스파크. 이러니 잘 나갈 수밖에. 일부 모델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김지훈,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